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을까? 이별을 겪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이였는데 바라보던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을 텐데 왜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공허한 흔적만이 남았을까요? 누구는 그냥 사랑이 식어버린 거야라고 단정 지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구는 원래 사랑은 변하는 거야라며 허무함을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상처받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곧잘 상대방의 진심까지 의심해버리곤 합니다. 혹시 처음부터 내게 진실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닐까? 라고 그동안의 추억마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오죠. 그런데 이별의 뒤편에는 서로 다른 리듬으로 슬픔을 겪고 진심을 표현하는 복잡한 과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은 상대방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알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에요. 당장 이별 통보를 받고 며칠 안에 혹은 이별 후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순간에 그 속마음을 전부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거죠. 언뜻 보면 헤어진 직후 상대방이 무덤덤해 보이면 날 사랑한 적 없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SNS에서 지나치게 밝은 모습을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날 참 쉽게 잊는군이라고 단정 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이별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보이는 상대방의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하필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감정의 흐름이나 인간관계의 메커니즘과 깊이 연관되어 있답니다. 본론에서는 이별 후 서로 다른 두 사람 혹은 그 상황에 연루된 여러 사람이 겪는 감정 변화를 조목조목 짚어보면서 왜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100% 파악하기 어려운지 살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전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날 사랑하는 게 맞았을까? 그 사람이 날 이용만 한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혹은 헤어진 지 한 달, 두 달이 지나서야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상대를 보고 도대체 지금 와서 왜 연락을 하는 거야? 하고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조금이나마 그 혼란이 풀리고 역시 진심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흘러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나같이 이별 후 상대방 마음에 의문이 많은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다면 잊지 말고 구독 혹은 저장을 해두셨다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많은 이들이 이별의 고통 속에서 잘못된 오해를 키우는 걸 볼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별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별 직후 시점에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감정 변화를 깊이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별 직후에는 양쪽 모두가 엄청난 감정 소모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죠. 보통은 여자는 이별 직후에 크게 엉엉 울고 남자는 뒤늦게야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이는 자기 일에 몰두하고 또 어떤 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술 혹은 취미로 시간을 보내며 현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별 직후 여러분이 보게 되는 상대방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심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는 감정이 너무나 격해져 있거나 혹은 애써 차단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별 후 SNS에 나 새로 태어났어. 인생 너무 즐거워. 라고 떠들썩하게 게시물을 올린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정도로 쿨하게 마음을 비운 걸까요? 아니면 내가 상처받지 않았고 이미 깨끗이 정리했어라고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띄우는 걸까요? 현실에서는 후자일 가능성도 충분히 큽니다. 또 다른 예시로 어떤 사람은 이별 후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조용히 지냅니다. 이를 본 전 연인은 저 사람 날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감정이 없네라며 더욱 상처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정작 그 조용한 사람은 밤마다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변 친구에게 힘겹게 전화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다만 대외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툴러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무덤덤한 척한다 해서 날 정말 쉽게 잊은 건 아니구나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보이는 연속적인 행동 패턴을 확인해야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별이라는 사건이 사람의 감정을 순식간에 한 형태로 결정짓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연인 간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애정, 갈등, 기대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별을 맞닥뜨린 순간 그 복잡한 감정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당장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분노라는 형태로, 누군가는 허탈감이라는 형태로, 누군가는 허세로, 또 다른 누군가는 극단적인 슬픔으로 각각 다른 길을 가죠.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분노하고 있으니 날 전혀 사랑하지 않았나 봐라고 성급히 판단하면 곤란하고 슬픔을 크게 드러내니 아직 날 사랑하는 것 같네. 라고 지나치게 확신해도 섣부른 결론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별 후폭풍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재정비될 때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처음에는 꼭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한 달 뒤, 두 달 뒤 갑자기 나 너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라며 연락해 온다든지 혹은 간절히 붙잡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그만하자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를 이해하려면 감정에는 인터벌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흔히 말해 미련을 떨쳐내거나 재회를 시도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만약 저 사람이 날 정말 사랑했었나? 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그래 진심이 아니었군. 내가 이 감정을 더 붙잡을 이유는 없지 하고 깨끗이 털어낼 수도 있고 혹시 아직도 내게 애정이 남아있구나라는 감이 온다면 재회의 문을 두드려 보거나 조금 더 노력해볼 의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별 후 즉각적으로 보이는 행동들만으로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을 만난 커플이 어느 날 격렬하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가정해보죠. 이별 직후 여자 쪽은 눈물을 펑펑 쏟고 남자 쪽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이걸 본 여자는 역시 저 사람은 내게 진심이 아니었어. 한 번도 날 진짜로 사랑한 적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주 흐른 뒤 남자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웃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문득 SNS에 남아있는 여자친구 흔적을 찾아보고 그때서야 내가 정말 이별을 직시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심지어 한 달쯤 지나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와서 여자 쪽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다시 만날 수 있냐? 내 생각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고 매달릴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뒤늦게 후회한다고 100% 진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몇 주 전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모습만으로 이 사람은 애정이 없었다고 단정 지은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남자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려면 그 후에 전개될 사건과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초반에 거의 사죄하듯이 매달리고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시간이 흐르자 금세 마음을 다잡고 그래, 별 수 없지. 새 출발하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별 직후에 강렬한 슬픔이 꼭 아직 애정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로만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단지 감정에 취약하거나 이별이라는 사건에 충격을 크게 받았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이건 우리가 잘못된 관계였구나를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엔 슬픔이 극대화되어 상대에게 아직 날 사랑하나 봐 라는 기대감을 주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난 뒤에 확고하게 마음이 정리되어 떠나가는 그림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렇듯 상황은 다양하고 우리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거나 진정되는 흐름 속에서 비로소 본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간혹 누군가는 원래 마음이 급정색하는 편이라 이별 직후에 빠르게 감정을 탔고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려버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유난히 미련이 많아 수개월, 수년이 지나도록 상대를 잊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날 사랑했는지라는 질문은 결국 당장 며칠 안에 완벽히 답을 구하지 못해요. 그 모습만으로는 제각각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진심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상대가 이별 후 일정 시간 동안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차분히 살피는 것이에요. 물론 이미 헤어진 사이라면 잦은 연락을 주고받거나 상대를 세세히 관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SNS나 지인을 통한 소식 혹은 그 사람이 직접 보내는 간헐적인 연락 등을 통해 그 행동 패턴이 유지되는지 바뀌는지를 알 기회가 생길 수 있죠. 초기에는 나를 밀어냈는데 시간이 흐르자 태도를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짧게나마 안부를 물어온다든지 심지어 새 연인과 만나는 것 같았는데 다시 혼자가 되었다든지 하는 변화를 통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의 진심이라는 게 꼭 다시 사랑이 돌아온다거나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상대가 더욱더 우린 잘 안 맞았던 것 같아. 너와의 기억은 소중하지만 이대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저 사람은 결심을 굳혔구나. 그때 이별을 택한 건 충동이나 가벼운 변심이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 끝이었나 보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애초에 날 사랑하지 않았구나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랑은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나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 밝혀지는 상대방의 태도를 목격하면 비로소 그 사람이 품었던 마음의 무게나 애정의 정도, 그리고 왜 끝까지 가지 못했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가 여기 있어요. 너무 이른 타이밍에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라는 결론에 뛰어들거나 반대로 저 사람은 분명 돌아올 거야. 초반에 그렇게 슬퍼했으니까라는 희망을 과하게 키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상대가 보이는 행동이 많이 다른 길을 가면 그때 우리는 더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분명 이별 직후에는 미안해라고 울먹였잖아. 근데 어느새 새 사람을 만나고 있다니? 라며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든 우정이든 이별의 뒤에는 반드시 감정의 여운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을 통해서야 상대방이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거치지도 않고 성급하게 그 사람의 진심을 전부 추측하는 건 마치 책의 첫 장만 읽고 결말을 다 알았다고 믿어버리는 것과 비슷해요. 당연히 중간 내용이 없으니 결말을 잘못 예측할 공산이 큽니다. 또 한편 사람마다 그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한 달이면 충분한 통찰을 얻고 또 누군가는 1년이 지나서야 내가 이별을 택했던 건 진짜 내 의지였구나라고 깨닫기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진심을 알 수 있지?
라고 묻는다면 정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며칠이나 몇 주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깊게 사랑했을수록 혹은 깊게 상처를 받았을수록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현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별 후 극단적으로 차단을 시도합니다. 전화와 카톡, SNS 전부 막아버리고 서로를 볼 길이 없게 만들죠. 이 모습을 본 상대는 저 사람 완전 나랑 인연을 끊고 싶어 하나 보다. 가슴에서 날 지우는 중이네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차단을 한 채로 혼자서 울고불고하며 사실은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어떻게 되든 결국 본인이 혼자 침묵의 시간을 갖기 위해 과격한 방법을 쓴 거죠. 이럴 때는 더욱이 차단 이퀄 미련 없음이라고 단정하면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너를 아직 너무 좋아해서 내 흔적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차단했다라는 고백을 나중에 들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은 뒤에는 사실 나 차단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이라고 고백하며 슬며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겨우 그러면 그때 차단을 해서 정말 나를 증오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 내 존재가 더욱더 환기되기 싫어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려면 처음 차단당했을 때의 충격만으로 결론 지을 게 아니라 이후 전개될 행동까지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듯 우리 마음은 이별 직후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또 그 이후의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변주를 거듭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진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관계의 미련이 컸구나를 인정하거나 사실 난 이 관계에 대해 좀 질려 있었던 거구나를 느끼기도 해요. 이 과정을 통해 결국 확실한 태도를 표출하게 되므로 상대가 보이는 진짜 신호가 언제 등장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별을 겪은 뒤 상대방의 태도 하나하나에 일일비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마음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 뜨겁게 후회하고 매달리는 듯 보이던 사람이 며칠 지나 새 파트너와 함께 사진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난 대체 어떻게 상대의 진심을 알아내란 말이에요? 라고 묻고 싶다면 제안하고 싶은 건 상대방의 긴 호흡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최소한 이별 후 한두 달 이상은 흐려야 하고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누구에게나 그만큼 기다릴 여유가 있는 건 아니겠지요. 재회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어떤 신호를 언제 보내는지 확인하고 싶을 테고 차라리 깔끔히 정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빨리 결론 내리고 싶은 마음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길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도 있고 상대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더 분명해진다는 걸 인지하며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 자신부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상대의 몇 차례에 걸친 행동 변화를 냉정하게 지켜보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 과정을 거치면 종종 생각보다 나한테 마음이 컸던 사람을 발견하게 되거나 반대로 의외로 미련이 없던 사람을 확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서운함과 배신감이 뒤섞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본인도 마음 정리를 할 기회를 얻게 돼요. 이 사람이 시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감정을 정리하는구나를 알므로써 이전처럼 괜히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 저 사람 날 진심으로 사랑했어 라고 잘못 믿고 있거나 날 너무 하찮게 봤어 라고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게 되죠. 그리고 혹은 서로 시간이 흐른 뒤에 우연히 재회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때 너 진짜 날 미워한 줄 알았어 아니야. 난 너무 좋아해서 오히려 돌아볼 용기가 없었던 거야 같은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죠. 비록 그 뒤 각자 길을 걸을지라도 그 순간 서로의 진심이 확인되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해와 앙금이 조금은 해소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마주하게 되는 대화가 어쩌면 가장 진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별 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말, SNS상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첫 건 진심이야 라고 섣불리 결정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초기 반응만 보고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그 결과로 자기 자신을 더 학대하거나 혹은 헛된 기대를 품고서 고생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니까요. 따뜻한 시간이 흐르면 모양새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건 다시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예 서로의 갈 길을 깨끗이 가야 한다는 결론에 닿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 결론을 우리는 초반 몇 주 안에 미리 단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별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 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별 직후 보게 되는 모든 모습은 그 사람이 겪는 감정의 일시적인 단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가 울지 않는다고 해서, SNS에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해서, 혹은 당장 미친 듯이 매달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의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이별 앞에서 감정이 뒤죽박죽이 되고 표현 방식 또한 제각각이라서 시간의 흐름 없이 본질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둘째, 일정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행동이나 태도가 훨씬 덜 과장되어 있거나 좀 더 깊은 내면에서 나온 것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한 달일지 세 달일지 혹은 1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할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초반의 감정 경랑을 넘긴 뒤 자기 일상으로 어느 정도 복귀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곧 그 사람의 진심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꾸준히 안부를 물어온다거나 혹은 이제 난 정말 괜찮아라며 정리를 확신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죠. 결국 너무 서두르지 말자라는 권유가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별의 순간에는 누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속속들이 알고 싶어 자기 마음이 극도로 예민해지거든요. 지금 당장 뭔가 확실히 밝혀지고 내 마음이 이게 맞지? 그럼 난 이렇게 하겠어. 라고 결단을 내리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별이라는 큰 사건이 인간에게 주는 충격은 결코 하루 이틀 안에 잠잠해지지 않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보란듯이 괜찮아 보이거나 격하게 슬퍼하며 다른 방식으로 자기 감정을 방어하기도 하기에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오해가 생길 확률이 큽니다. 모든 게 명쾌해지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진짜 감정은 차분히 가라앉은 뒤에야 그 윤곽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우리가 유년 시절에 배웠던 것처럼 물 위에 모래를 뿌려놓으면 한동안 혼탁해지다가 시간이 흐르면 가라앉아 맑아지는 원리랑 비슷합니다. 이별이란 큰 파도가 밀려온 뒤 그 파도가 서서히 물러가며 바닷속 모래가 정돈될 때쯤 비로소 상대방도 자신의 속마음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가슴속에 저 사람 마음이 대체 뭐야? 라는 혼란이 크다면 잠시 호흡을 고르고 시간을 투자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의 감정과 상처를 살피면서 내가 정말로 이 관계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미련이라는 이름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 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이 나타내는 행동을 지켜보고 대화의 기회가 생긴다면 차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너 왜 그렇게 무덤덤했어? 나는 네가 완전히 내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을 수도 있나? 이런 식으로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확인할 기회를 마련하게 될 거예요. 물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괜히 혼자 설레발을 치거나 혹은 괜히 분노를 키워서 다신 보기도 싫다 라고 독하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긴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지켜본 뒤에 결론을 내도 늦지 않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만약 시간이 지나도 해당 사람이 완전히 내 곁을 떠났다면 어쩔 수 없지. 그건 그 사람의 결정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한편의 결론일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사이 내가 좀 더 성숙한 태도를 갖추고 감정을 정화할 기회를 얻는다면 그 이별이 전부 상처로만 남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이별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야 상대방의 진심도 나의 진심도 선명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맞이할 관계의 굴곡에서도 좀 더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은 강렬한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하루아침에 뚝 꺾이거나 완전히 되살아나는 건 드문 법이니까요. 천천히 가라앉는 물속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지켜보는 그 여유가야말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혹은 재회를 준비하거나 새 시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힘들고 진심이라는 단어조차 때론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감정의 밑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스스로를 믿고 세월의 흐름을 기다려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상대의 마음도 그리고 나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남은 의문이 언젠가는 해소되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서로의 감정이 가라앉고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을 존중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결국엔 더 나은 연애, 더 나은 삶을 위한 작은 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언제고 이별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방황이 결국엔 우리를 또 다른 성장의 길로 데려가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시간이 좀 지나니 알겠다. 그 사람이 오히려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